11월 20일 데일리 리포트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출발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 상황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리포트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무언가, 월가의 투자자들은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 4,500선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7월의 최고점에 근접하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 직후 이후에 약 한 2년여간 2021년 12월 마감 4,778과는 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 금리가 4.5%였고 지금은 5.5%니까 사실 금융 환경은 더 타이트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4,500선 올라서 있는 지금 S&P 500 같은 경우 성적이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죠. 기준금리가 1% 올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을 달리고 있는 거는 양호한 성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우선은 최근에 10월 26일자 GDP가 발표됐을 때만 해도 월가가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GDP 성적이 3분기 속보치입니다. 3분기 속보치인데 2분기 2.1%였죠. 2분기 2.1%에서 4.9%, 즉 2배 이상 성장한 것인데, 사실 이런 수치는 연준의 강한 긴축을 자극하는 그런 수치가 될 겁니다. 긴축이란 기본적으로 경기를 냉각시켜서 물가를 억제하고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물가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게 긴축의 목표인데, 오히려 경기가 이런 식으로 뜨거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연준이 추가금리 인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더 생기겠죠. 따라서 10월 26일 이 지표가 발표됐을 때만 해도 월가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추가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11월 15일자 급격히 반전했습니다. 뭐냐면 소매 판매가 이전 4.05% 대비 거진 절반 수준으로 꺾여 내려간 것인데요. 이거는 10월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앞서 봤던 GDP는 3분기 거고, 요거는 이제 10월이니까 4분기에 들어가 있는 경제 지표가 되겠죠. 따라서 이 수치만 보면 GDP 4분기는 4.9%보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월가의 투자자들은 GDP 지표가 발표됐을 때의 긴장, 그것을 소매 판매 지표로 완벽히 해소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연준이 경기가 냉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금리, 추가금리 인상보다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지금 수준에서 긴축을 종료하고 금리 인하 시점을 검토할 것이다. 이런 희망들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채권금리뿐만이 아니라 주가 상승, 채권금리 하락. 채권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경기 냉각에 연준이 과연 만족할 것인가? 그리고 긴축을 종료할 만큼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소매 판매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3년 7월 18일에 발표된 6월의 소매 판매를 보겠습니다. 1.49%입니다. 그러면 11월 15일에 발표된 10월의 소매 판매보다 1% 낮습니다. 6, 7, 8, 9, 10월 4개월간 1%가 상승한 거죠. 물론 직전 9월보다는 반 수준으로 꺾인 숫자지만 지난 6월과 대비해서는 오히려 1% 상승한 셈이다. 그럼 어느 걸 중점으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월가는 지난 9월보다 반으로 꺾였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6월 대비해서는 상당히 뜨거우신 수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6월의 CPI는 얼마였냐를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지난 6월의 CPI는 3%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3.2%가 됐죠. 6월 달의 기준금리는 5.25%였고요. 10월은 5.5%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결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6월 달의 기준금리는 5.25%인 상태에서 물가는 3%, 소매 판매는 1.49%였고요. 그 다음에 10월의 기준금리는 7월 달에 5.5%로 동결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즉 6월 달에 5.25에서 0.25% 인상해서 7월에 5.5%가 됐고 그것이 10월까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가는 3.2%, 소매 판매는 2.48%가 된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물가는 오르고 소매 판매 역시 상승해서 시장은 성장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연준은 과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긴축을 유지 혹은 강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현재 오늘 새벽 기준에서 4.439%인데요. 채권 금리가 지난 3월 10일자 기준에서는 3.6955%였습니다. 자, 3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SVB 은행이 파산을 결정했던 그날입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졌던 그날인 거죠. 물론 그 전에 약간의 그 금리 하락세가 있었는데 그 직전의 최고점이 몇 프로였느냐? 4.07%. 4.07%였고 오늘 새벽이 4.439%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훨씬 높죠. SVB 은행이 4.07%에서 뱅크런이 48시간 동안 발생을 했고 결국 3.695%의 파산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채권금리가 훨씬 높단 말이죠. 근데 월가는 직전 최고점인 5%대에서 지금까지 4.439%까지 내려온 것에 환호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안정화된 금리인가? 우리가 그토록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의 부활이 아니냐라고 우려했던 그 시점의 채권금리보다 지금은 훨씬 높은 수준인데 과연 이 4.439%라는 채권금리를 우리가 굿뉴스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월가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8일 7시 뉴스인데 조만간 악재는 악재, 즉 배드 뉴스는 그대로 배드 뉴스로 가격 반영될 것이다. 증시의 가격 반영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배드 뉴스를 연준의 긴축 종료의 어떤 요인으로 삼으면서 굿뉴스로 증시의 가격 반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뉴스는 나쁜 뉴스 그대로 우리 증시의 가격 반영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CNBC에 지금 저가 매수에 몰입하고 있는 그런 월가의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그런 기사 제목입니다. 과매수는 결국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뭐 그런 의미의 기사 제목입니다. 자, 오늘 그 연준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11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살펴보고 내일 아침 또 데일리 리포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